전기 파트 가자. 난 너네들하고 맨날 놀고 싶어서 큰일이야.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전기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전기를 뭐 시키고 싶어요? 전기를 발생시키고 싶어요. 라고 하는 전기를 일으키는 과정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전기를 일으킬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실제로 전기를 일으키는 방법은요. 반드시 물질 속에 있는 뭐를 이동시키면 되겠어요? 실제로요. 모든 물질은 전기를 띤 입자를 가지고 있죠. 됐죠? 모든 물질을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가 남는다. 그 입자가 뭐였는데? 모든 물질을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우리 송원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이 개새끼들. 원자죠. 죽여버린다. 송원 선생님 그거 없다. 그래서 모든 물질을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원자가 남습니다. 자, 근데 가장 작은 입자가 원자라는 건 거짓말이죠. 원자 속에는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가 들어있어요. 몇 종류? 몇 종류? 세 종류가 들어있죠. 그 중에서 원자의 중심에는 뭐가 들어있다? 양성자. 네, 플러스의 전기를 띠고 있는 양성자가 있고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지 않은 중성자가 있고 그리고 바깥쪽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가 있다. 근데 이렇게 플러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아이와 마이너스의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두 아이가 같은 개수만큼 들어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무슨 상태인 거다? 중성 상태인 거다. 그렇다면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이 둘의 균형을 뭐 하면 된다? 깨면 된다. 맞아? 그럼 물질은 전기를 띠게 된다. 맞죠? 자, 그렇다면 논리적으로요. 이 둘 중에서 움직이기 쉬운 게 뭐다? 전자다. 왜? 가벼우면 왜 이동시키기 쉽니? 적은 힘에 더 많이 움직이고. 네, 같은 크기의 힘을 줬을 때 가속도가 크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움직인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가벼운 질량을 가지고 있는 전자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우리는 물질을 전기를 띠게 할 거다. 맞죠? 그래서 전기를 발생시키다는 건 원자 속에 있는 전자를 애니 한 방향으로 뭐 시키는 거다? 이동시키는 거다. 그래서 네, 이게 바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원리다. 이해돼? 말 되죠? 전자를 이동시키면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냥 이동시키는 게 아니고 한 방향으로 이동시켜야 쏠림 현상이 생기죠. 그것 때문에 전기적 현상이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전자를 한 방향으로 이동시켜서 전기적 현상을 일으킬 건데 그러면 한 방향으로 이동시킨 전자는요. 그 방향으로 계속 가게 할 거야? 아니면 한 번 이동해서 거기에 고정시켜 놓을 거야? 둘 중에 하나죠. 선택하면 되죠. 전자를 한 방향으로 이동시켜서 그 자리에 고정시킬 거야. 난 무슨 전기를 만든 거야? 정지된 전기. 멋진 말. 정전기를 만든 거야. 그래서 전자를 한 방향으로 계속 가게 해. 이건 뭘 만드는 거야?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라고 해서 전자를 이동시키는 건 맞지만 이동시킨 전자를 어떻게 할 거냐? 한 지점에 고정시켜서 전기를 만들 거야? 나는 정전기를 만든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지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지. 정지된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니? 네, 정전기 유도와 하나 더. 하나 더! 마찰전기. 개놈의 새끼를 확 그냥! 그래서 정전기를 만드는 방법은요. 서로 다른 두 물질을 비벼서 전기를 만드는 방법. 거짓말! 마찰전기를 이용해서도 정전기를 만들 수 있고요. 됐죠? 전기를 띤 물체를 근처에 갖다 대서 전자를 한쪽 방향으로 쏠리게 하는 것도 있죠. 그거를 우리는 정전기 뭐라고 하니? 유도라고 하죠. 이 두 가지 방법이 정전기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그 중에서 중학교 2학년 됐어? 이거 몇 단원이야? 중학교 2학년 벌써 간 새끼야. 단어는 잘 모르겠는데. 2단원이래. 중학교 2학년 2단원이면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이야. 기말이. 너네는 기말이 맞겠지. 원래는 1, 2, 3, 4, 5, 6, 7, 8 이렇게 시험범이잖아. 그래서 보편적으로 본다면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여야 되는 부분이야. 정신 차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정전기를 만들 때 마찰시켜서 정전기를 만들 거냐 아니면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대서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정전기를 만들 거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야. 됐어?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물질을 비볐을 때 전기를 띠게끔 나는 할 수도 있어요. 마찰전기. 자, 그랬을 때 머리카락에 있던 전자가요. 털가죽 쪽으로 이동했다고 치자. 머리카락에 있던 전자가 플라스틱 쪽으로 이동했다고 치자. A와 B.
또는 전자가 A 쪽으로 이동했어요. 자, 그럼 A는 무슨 극? 전자를 얻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극으로 대전될 거고요. B는 무슨 극? 플러스. 전자를 잃었으니까 플러스 극으로 대전되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물질을 비비면 반드시 두 물질은 서로 반대극이 된다. 알겠니? 자, 그랬을 때 얘는 전자를 4개를 잃었어요. 자, 4개를 잃었으니까 얘를 됐죠? 네, 플러스 4쿨롱이라고 하면 얘는 얼마겠니? 전자 4개를 그대로 받았죠. 됐어? 그럼 마이너스 4쿨롱이 되겠죠? 됐어? 전자는 이동할 수 있을 뿐 전자의 개수가 늘거나 줄지는 않아요. 됐죠? 이걸 멋진 말로 뭐라 그러니? 전하량 보존물질. 알겠습니까? 전자는 이동하는 것뿐 전자가 이동하면서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걸 전하량 보존물질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그 중에서 너네 알아요? 이 원자 속에 있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양성자 또는 전자 하나가 띠는 전기적 세기 얼마? 그러니까요. 양성자 또는 전자 하나가 띠는 전기적 세기 중에 양성자 하나가 띠는 전기적 세기가 클까요? 전자 하나가 띠는 전기적 세기가 클까요? 양성자 하나가 띠는 전기적 세기가 클까? 전자 하나가 띠는 전기적 세기가 클까? 거의 없죠. 누구? 예. 누구? 양성자의 전기적 세기가 클까요? 전자의 전기적 세기가 클까요? 이 새끼들은 뭐만 물어보면 고개를 숙이고 지랄들이야. 누가 더 세? 이거 아니고. 끊임없이 생각해라. 나트륨은 언제 보는 몇 번? 11번이야. 양성자 몇 개이니? 11개. 근데 전자는 몇 개 있을까? 그렇게 되면 뭐가 돼? 중요. 중성. 같다. 그러면 이미 결론 나온 거 아니야? 양성자 하나하고 전자 하나 중에 전기적 세기 누가 더 세? 같아야죠. 그러니까 개수만 같으면 중성이 되죠. 이 썩을 놈들아. 생각 안 할래? 됐어? 그러면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의 전기적 세기는 똑같은데 자, 각각 하나당 전기적 세기가 얼마일까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전기적 세기를 우리는 쿨롱이라는 단위로 표현한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의 각각의 전기적 세기를 띄어요. 양성자는 이 세기가 플러스로 나타나는 거고 전자는 이 세기가 마이너스의 세기로 나타나는 것 뿐이지 세기의 크기는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겠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전하량 보존 법칙 그랬으니까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건데 전하량을 나타내는 단위가 쿨롱이네요. 네, 각자 이름 따서 쿨롱이에요. 됐어? 자, 그러면 1쿨롱이라고 하는 전하량을 만들려면 이런 전기를 띤 입자인 전하가 몇 개 있어야 될까? 야, K모. 10에 19 쓴다. 그걸 하라고요. 도대체 저 새끼가 몇 개 있으면 1쿨롱이 되냐고요? 몇 쿨롱? 빨리 몇 개? 나 저거 계산했어. 뭐지? 정답? 이거 몇 개 있으면 1쿨롱이 될까요? 야,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암산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적어도 K모를 하는데? 적어도 중학교 3학년인데? 어?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 사칭 연상 할 만큼 했는데? 병신들. 6.25 18년. 저와 아이 6.25 18개만 모여있으면 1쿨롱이 돼. 집에 가서 계산 좀 돌려라. 6.25 18개다. 모대모 병신이다. 6.25 18개. 알겠습니까? 자, 각각의 전하의 세기가 이만큼씩이에요. 얘네들은 6.25 18개를 모으면 이 아이의 세기가 1쿨롱계가 돼요. 알겠습니까? 1쿨롱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1쿨롱이라는 건 양성자를 이만큼 모았을 때 전기적 세기구나. 그래서 양성자 전자 하나의 실제 전기적 세기는 이만큼이구나 라고 하는 거. 알겠어?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전자를 움직이는데 전자를 한쪽 방향으로 쏠리게 하는 방법 중에 마찰에 의해서 한쪽 방향으로 쏠리게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한 놈은 플러스 전기, 한 놈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는데 어차피 이동한 전자수는 똑같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 4쿨롱이면 얘는 마이너스 4쿨롱을 뛸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를 띠게 하는 현상을 멋진 말로 뭐라 해? 대전시켰어요. 그 대전된 물체를 대전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대전체는 두 가지 전하를 띌 수 있어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맞죠? 네, 이렇게 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는요.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는 서로를 밀거나 당기는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 밀거나 당기는 힘을 멋진 말. 인력. 청력. 그걸 멋진 말로 뭐라 그러니? 전기력. 전기력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맞아요. 인력과 청력.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생기는 인력과 청력을 저는 싸잡아 전기력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 A라고 하는 아이가 플러스 Q쿨롱의 전하를 띠고 있고 B라고 하는 아이가 마이너스 Q1의 전하를 띠고 있다면 됐죠?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R이라면 뭐 이런 거죠. 이때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세기가 얼마야?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됐죠? 자,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세기를 구하는 식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동아야, 불러. R 제곱분의 네, 크. 알겠습니까? 이게 전기력 구하는 식이라고요.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를 띤 이들 사이에 서로를 밀거나 당기는 전기력의 세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마치 만유인력과 같은 공식이죠. 맞죠? R 제곱분의 크크크 모델 공식. 여기서 R 제곱분의 크크크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죠? 자, K라고 하는 건 전기력을 구할 때만 쓰는 상수로 쿨롱 상수라고 합니다. 쿨롱이라는 사람이 알아냈기 때문에 그죠? 그 쿨롱 상수는 9 곱하기 10의 9등인데 외울 필요 없다 그랬어요. 모든 상수는 준다 그랬어요. 외우는 거 아니야. 알겠어? 이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력을 구할 때 상수값이 양수의 값으로 나오죠. 엄청나게 큰 힘이 작용해요. 엄청나게 큰 힘이 작용합니다. 전기력은. 그래서 엄청나게 큰 힘이 작용합니다. 자기력을 구할 때 이게 마이너스 값이죠. 자기력은 상대적으로 약한 힘, 전기력은 더럽게 센 힘. 알겠어? 이런 것들이라고요. 자, 그래서 전기를 띤 입자 사이에 서로를 밀거나 당기는 힘은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A는 고정되어 있고 떨어져 있는 거리가 똑같더라도 B에 오는 I의 전하량이 그때그때 달라지면 전기력을 구하기가 대단히 힘들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B 자리에 기준 전하를 박아놓고 표준 전기력을 구한다. 그래서 네, 기준 전하가 뭐죠? 누구죠? 전기력의 모든 것들을 얘기할 때는 그래서 전기의 모든 것들을 얘기할 때는 기준 전하를 잡아놓고 얘기하죠. 기준 전하 누굽니까? 플러스 1쿨롱. 그래서 플러스 1쿨롱이라는 기준 전하와 주고받는 힘을 우리는 전기력이라고 안 하고 다른 말로 됐어? 태인아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지? 플러스 1쿨롱의 기준 전하와 주고받는 힘. 오빠 도와줘 빨리. 플러스 1쿨롱의 기준 전하와 주고받는 힘 뭐라 그래? 형아 도와줘. 전기장애 세기. 이걸 전기장애 세기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플러스 1쿨롱의 기준 전하와 주고받은 힘의 세기를 전기력이라고 안 하고 전기장의 세기 이래. 됐어. 자,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는 무조건 플러스 1쿨롱의 전하와 주고받은 힘이다. 되겠니? 자,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1쿨롱이 있다고 치고 전기력의 세기를 구하는 거지 Q2가 있다고 치고 구하지 않는다는 거야. 맞아. 그랬을 때 전기장의 세기라고 하는 일렉트로닉이라고 써. F라고 안 쓰고 얘랑 구분하려고. 됐죠? 이거 구하는 방법 똑같죠? 단지 여기에만 1만 들어가면 돼요. 맞죠? 근데 1이라는 숫자는 안 집어넣을 거니까 R제곱분에 뭘로 가면 된다? 크크 이렇게 구하면 됐어. 1쿨롱의 전하와 주고받는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게 된 거야. 그쵸? 근데 선생님 저는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고 싶지 않고요. 실제 전기력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들이 구해놓은 전기장의 세기는 1쿨롱의 전하가 받는 힘이니까 1쿨롱이 아니고 2쿨롱이면 이 전기장의 세기의 몇 배? 2배면 되죠. 그래서 3쿨롱이면 3배면 되고요. Q쿨롱이면 Q배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 전기력은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전하량을 곱한 만큼의 실제 전기력이 돼서 됐어?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더 쉬웠더라. 그래서 우리는 전기력의 세기는 Q2력, 쿨롱력 이렇게 배우죠.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세기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준 전하라는 1쿨롱의 전하와 주고받는 전기력의 전기장의 세기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기력을 구하는 녀석들이 필요하더라. 알겠습니까? 자, 어려운 거. 돼요? 자, 그러면서 모든 전기적 현상들은요. 플러스 1쿨롱의 기준 전하가 받는 그래서 현상으로 설명하는데 그러다면 여기에 플러스 극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극이 있다고 치자. 여기에서 플러스 전하가 힘을 받아 움직이는 방향, 마이너스 전하가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방향 같을까 다를까? 정반대겠죠. 됐죠? 얘는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고 얘는 왼쪽으로 움직일 건데 그렇다면 이 공간에서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은 어느 쪽이라고 얘기할까? 라고 하는 거죠. 됐어? 네. 플러스 극이라면 오른쪽이고 마이너스 극이면 왼쪽이야. 이걸 다 얘기해? 귀찮잖아. 됐죠? 그러니까 이 공간의 전기력 방향은 어느 쪽이야? 라고 하는 걸 나는 나타낼 때 기준 전하인 플러스 1쿨롱이 받는 힘의 방향으로 얘기할 거야. 라고 얘기했죠? 됐죠? 그러니까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방향으로 뭘 그립니까? 전기력을 나타내는 선을 그려요. 얘 이름이 뭐예요? 전기력 선을 그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력선은요. 플러스 1쿨롱이 받는 힘의 방향이야. 알겠어? 그럼 마이너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은? 실제로는 이 화살표와 무슨 방향? 반대 방향으로 받아. 이해돼? 이해돼? 이해 안 되면 오늘 12시까지 있어 보면 되죠. 그럼 이해가 순간 돼요 또. 그죠? 됐니? 네. 자, 어차피 한 번 해서 안 되면 10번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럼 10번 하면 되잖아. 되겠냐?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전기력 선이라는 건 사실은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은 거꾸로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거꾸로입니다. 마이너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은 실제로 전기력선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알겠죠? 네, 이렇게 되고요. 이때 전기력선의 간격은 의미가 있니 없니? 의미가 있니 없니? 있죠? 전기력선의 간격이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기역 쪽이 전기력이 센 거니 니은 쪽이 센 거니? 니은 쪽이 생기죠. 전기력선의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전기력이 세기가 뭐하다? 세다.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전기력 세기가 약하다는 걸 의미한 거다. 되겠어? 그러면 어떤 점전화가 있다? 됐죠? 자, 점전화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기력이 3개 나가는 간격을 유지한다. A는. 근데 여기서는 전기력이 6개 들어오는 간격을 가지고 있다. 누가 더 간격이 넓을까요? A예요? B예요? A가 훨씬 더 넓겠죠. 되겠습니까? 간격이 넓으니까 얘는 뭐야? 약한 전기를 띠고 있다. 얘는 센 전기를 띠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력선의 개수로 우리는 누가 더 센지 안다? 전기력선의 개수가 많은 쪽이 더 센 거다. 알겠어? 왜? 간격이 좁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전기력이 나갔네? 나갔으니까 플러스. 들어왔으니까 무슨? 마이너스.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까지가 저번 주에 했던 기본적인 얘기. 알겠냐? 이해했어요? 저 어렵지 않아요? 괜찮아? 이해해?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몇몇 개를 풀어왔단 말이죠. 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24, 25페이지에서 혹시 제가 해드려야 될 게 있을까요? 없습니까? 자, 그러면 정전기를 만들 때 우리는 비벼서 만드는 전기를 마찰 전기라고 하고요. 비비지 않고 정전기를 유발시키는 걸 정전기 유도라고 한다. 정전기 유도는 둘로 나눈다. 도체에서 정전기 유도는 정전기 유도라고 한다. 전자가 실제로 한쪽으로 이동하면서 쏠림 현상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도체가 아니고 부도체. 부도체는 요즘엔 뭐라고 해야 돼? 절연체라고 해야 돼. 됐어? 절연체에서의 정전기 유도는 정전기 유도라고 안 한다. 뭐라고 해야 돼? 유전부. 그렇죠. 이건 유전봉극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 유전봉극하고 정전기 유도는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쏠려서 전기를 띠게 하는 겁니다. 마찰시키지 않고. 자, 그러면 이러한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만든 대표적인 도구가 있었어.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와. 뭐가 있습니까? 검, 전,
기. 자, 검정기의 실제 한국말의 뜻이 뭡니까? 전기를 감지하는. 네. 정기적 현상을 검사해주는 기계. 이겁니다. 누군가의 정기적 현상을 검사해주기 위해서 만든 기계입니다. 맞아요. 정기적 현상을 검사해주는 기계예요. 저는 그래서 검정기라고 하는 거야. 이해해? 이 검정기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죠. 자, 그랬을 때 넙대에 대한 얘 이름이 뭐예요? 금속 판때기. 그래서 얘 이름이 금속판. 얘는 뭐라 그러냐? 금속판. 됐어. 그래서 전자는 이쪽으로만 이동하는 거고요. 이 유리통에는 절연체이기 때문에 잘 이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전기를 안 듭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평상시에 검정기를 꺼내놓으면 얘네들은 중성상태. 됐어? 그러면 얘를 정기적 현상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얘는 반드시 어떻게 만들어놔야 다른 아이의 정기적 현상을 검사할 수 있을까요? 검정기를 어떻게 만들어놔야 다른 아이의 정기적 현상을 검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한 놈만 팬다. 한 놈만 팬다. 드디어 한 놈만 팬다. 네. 내가 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자리에는 한 주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앉는다. 여기. 네, 이 자리하고 이 자리요. 그래서 이 자리는 돌아가면서 앉도록 한다. 개전되지 않을 때는 개전이고 밝힐 수 있고. 자, 얘는요. 여기다가 어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숟가락 같은 걸 갖다 댔을 때 이 숟가락이 전기를 띄었는지 안 띄었는지, 띄었으면 무슨 극인지, 얼마나 셀지 이거 판단하는 거야. 누가? 얘가. 맞죠? 그래서 검정기라는 건 어떤 대전체에 첫 번째 전기견이 거짓말, 대전이고 이거 판단해줘야 되고. 됐어? 태인아, 안 보이면 가운데 앉든지 책상을 밀고 나가든지. 두 번째, 전기를 띄었다면 무슨 극이야? 라고 하면 전화의 종류라든지. 됐어? 자, 그러면 얘가 세, 얘가 세. 이런 거 비교하고 싶잖아. 상대적. 네. 그래서 전화의 세기를 뭐 하고 싶니? 비교. 이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검정기라니까. 그러려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얘는 어떻게 돼야 되니? 라고 하는 걸 늙은 오빠들 배웠잖아, 이 새끼들아. 시험 봤잖아. 이걸 검사하기 위해서. 자, 검정기는 어떤 상태여야 저걸 검사할 수 있지? 어? 저 세 개를 동시에 검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검정기는 어떤 상태여야 될까? 자, 그러면요. 네가 얘기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얘는 벌어져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려면 얘는 전기를 띄고 있어야 되네. 그러면 얘하고 얘는 어떤 곡으로 전기를 띄고 있어야 되니? 내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금속판과 금속박은 전기를 띄고 있어야 되니 안 띄고 있어야 되니? 봐봐. 물투를 배우면 뭐해? 중학교 2학년 걸 모르는데. 학교에서 안 알려준 거 같은 거 있네. 교과서에 정확하게 써져 있어요. 검정기는요. 됐어. 어떤 물체에 이 세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검정기는 위아래가 같은 극으로 대전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같은 극으로 만들기 위한 세 가지 단계를 배운 거잖아. 우리 학교는 그런 거 안 가르쳐줬는데요? 자, 해볼까? 자, 맨 처음에 검정기를 꺼냈어요. 어차피 다시 배우면 되죠. 자, 검정기를 꺼냈습니다. 검정기를 맨 처음에 꺼내놓은 상태에서는 중성 상태야. 됐죠? 그러면 나는 이 세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금속판과 금속박을 같은 거로 대전시켜야 된다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저는 여기에다가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일단은 전기를 띤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대겠죠? 무슨 거가 갖다 댈 거야? 플러스를 띤 애를 갖다 댈까?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댑니다. 저는 플러스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대볼게요. 그렇다면 우리의 금속판과
어떻게 바뀔까? 이 얘기예요. 됐죠? 자, 플러스를 근처에 갖다 대면 기억나죠? 여기도 중성, 여기도 중성이었는데 플러스를 근처에 갖다 대면 전자들이 플러스 쪽으로 뭐하니? 끌려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전자들도 위로 올라가고요. 여기 있던 전자들도 이쪽으로 쏠려가죠. 됐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의 개수에 비해서 밑에서 올라가는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아지죠? 그래서 무슨 극을 띠게 되니? 무슨 극을 띠게 되니? 이게 마이너스 극을 띠게 되죠. 얘는 무슨 극을 띠게 돼요? 전자들이 다 올라가니까 무슨 극을 띠게 돼요? 플러스 극을 띠게 되죠. 이해해? 이해해? 그래서 대전체를 갖다 대면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무조건 반대극. 그렇죠? 대전체와 먼 쪽은 무조건 무슨 극? 같은 극으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죠. 맞죠? 이해돼?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전체를 갖다 대는 순간 금속박은 마이너스, 금속박은 플러스 전화를 띄는데 금속박이 하나니 두 개니? 두 개죠. 그러면 이 새끼도 플러스, 이 새끼도 플러스, 이 사이에 뭐가 일어나니? 청력. 그럼 다리가 어떻게 되겠니? 벌어져요. 그래서 이거 금속박이 왜 다리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로 만들었을까? 얘가 벌어졌다, 오므라들었다 이거 하는 걸 보면서 됐어? 정기적 현상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금속박을 두 다리로 만든 거예요. 알겠냐? 그래서 다리가 훅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 이 새끼가 정기 뗐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위아래가 같은 극이 되기를 원했는데 다른 극이잖아. 이건 있어봤자 못 쓰는 기계야. 같은 극을 만들어야 돼.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할 거야? 두 번째, 여기다가 손가락을 금속판에 붙여. 됐어. 손가락을 금속판에 붙인다. 손가락의 역할이 뭐야? 전자기계. 손가락의 역할은 뭐냐? 저 순간에 전자를 흘리는. 어? 자, 금속판에 있는 전자를 빼니? 손가락은 무조건 전자를 빼니? 전자를 넣을 순 없니? 넣기만 하니? 뺄 순 없니? 아, 넣고 빼니? 손가락의 역할은요, 무조건 됐어. 무조건 접지시키는 역할을 해요. 접지가 뭐야? 접촉시킨다. 지 뭐야? 땅이랑 붙여주는 역할을 하죠. 왜요? 땅이랑 전기를 띤 물체를 접촉시켜서 결국은 그 전기를 띤 물체를 뭐 만들어주려고? 중성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접지시킨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저기서 누구를 중성으로 만드니? 금속판? 금속판이니 금속박이니? 야, 무슨 공부를 하면 분명하게 알 거면 제대로, 모를 거면 하지 마. 됐어? 네. 손가락을 갖다 대는 이유는요. 손가락을 갖다 대는 이유는 반드시 금속박을 뭐 시키는 거야? 중성화 시키는 거야. 금속박을 중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금속박만. 금속판은 못 건드려요. 왜요? 금속판은 이 새끼가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얘가 전자를 잡아당기고 있다고. 네가 손가락 갖다 대도 얘가 잡아당기고 있는 전자 못 끄네. 알겠어? 그대로 있어. 알겠니? 자, 그러면 이 손가락은 누구만? 얘만 중성으로 만들어줘요. 됐죠? 네. 그래서 지금은 플러스를 띄고 있으니까 손가락을 갖다 대는 순간 지구로부터요 내 몸을 타고 전자가 이렇게 와서 얘를 중성으로 만들어준다고요. 그래서 얘는 중성이 되고요. 됐어? 여기 있는 전자들은 얘 때문에 묶여가지고 그대로 있다고요. 그래서 손가락을 갖다 대면 금속판의 전하는 변하지 않고 무조건 금속박이 무슨 극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중성으로 만들어줘요. 알겠어요? 이게 손가락의 역할이었어. 자, 금속박이 플러스면은 지구로부터 전자를 집어넣어서 중성으로 만들고요. 금속박이 혹시 마이너스였으면 됐어? 중성이 될 때까지 전자를 빼서 준다고요. 알겠어? 이 짓을 하는 게 손가락의 역할이었어. 그래서 손가락은 무조건 금속박을 중성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자가 손가락을 타고 이동합니다. 어떨 때는 검정기로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검정기에서 손가락을 타고 집으로 가기도 합니다. 알겠어? 그래서 손가락은 통로의 역할을 한다. 기억해 두시면 되죠. 됐죠?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위아래 극이 같지 않잖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손가락과 대전체를 동시에 치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봐. 생각해봐. 허ben아, 손가락과 대전체를 동시에 치웠다? 근데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여기는 마이너스 전하들이 드글드글. 그리고 여긴 중성이야. 근데 너 생각해볼래?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는 서로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해요. 청력이 잘 안 돼요. 근데 옆에 갖다 댄 플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붙어 있었던 것 뿐이잖아. 그럼 내가 손가락을 치워. 손가락을 치운다고. 그러면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는 전자들끼리는 어딘가 도망갈 수 있는 곳만 있으면 가고 싶죠. 어디로요? 여기 중성인 쪽으로.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전하들 중에 절반은 내려가겠죠.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로 뛰게 돼. 맞아. 나머지 절반 때문에 얘도 여전히 마이너스인 거 맞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손가락을 치우는 순간 금속판에 있던 전하들이 움직여서 위아래가 같은 극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세 단계를 거쳐야만 위아래가 같은 극이 된다고요. 이 세 단계를 거쳐야만. 알겠어? 그래서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위아래를 같은 극으로 만들어 놨다. 그러면 이제부터 검정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 얘기였잖아. 그래서 학교에서 이 세 단계를 무조건 여러분들을 외울 수 있게끔 한 거고 시험에서 나온 거잖아. 알겠냐? 이렇게 해서 위아래의 극이 같아졌어. 자, 그럼 이제 생각해봐. 위아래의 극이 같아진 상태로 위에도 마이너스, 아래도 마이너스 이렇게 됐다고 치자. 근데 내가 여기에서 됐어. 오른쪽 겨드랑이에다 숟가락 갖다 대고 100번을 비벼. 전기 떼야 돼, 안 떼야 돼? 떼야죠. 왜? 숟가락은 금속이고 내 옷은 됐어. 금속이 아니니까. 서로 다른 물질을 비볐기 때문에 마찰전기 떼야죠. 그러면 정말 마찰전기를 떼는 일 확인하고 싶죠. 그래서 숟가락을 100번 비벼. 그래놓고 이 근처에다가 확 갖다 대. A 숟가락. 그랬더니 연병할 다리가 더 멀어졌어. 이 숟가락 전기 떼었니? 이 숟가락 전기 떼었어요? 쟤 안 떼었대요. 쟤 안 떼었대요. 자, 저 숟가락 전기 떼었어 안 떼었어? 떼었을까 안 떼었을까? 내가 위아래가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정기에다가 A라는 숟가락을 갖다 댔더니 얘 때문에 다리가 더 벌어졌다? 자, 그럼 판단해. 대전 여부. A 숟가락은 전기 떼었을까 안 떼었을까? 전기를 떼었습니다. 얘가 전기를 떼었습니다. 무슨 그걸 떼었을까요? 네, 얘가요. 실제로 더 벌어졌다는 얘기는 여기에 마이너스의 세기가 세졌다는 얘기죠? 얘를 갖다 대니까 마이너스가 세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갑자기 전자가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위에 있던 전자들이 밀려 내려온 거죠. 됐어? 왜 밀려 내려왔을까? 이 새끼가 마이너스라서 여기를 전자들이 밀어버렸다는 거죠. 맞아? 그래서 더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금속박이 더 벌어졌다면 갖다 댄 대전체와 검정기가 같은 극을 띠고 있었다는 증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더 벌어진 걸 통해서 아, 여기 금속박이 됐어. 대전체가 같은 극을 띠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근데 이 옆에 왼쪽 겨드랑이에다가 100번 비빈 또 다른 숟가락도 있겠죠. 자, 그걸 여기다 갖다 대. 그랬더니 얘는 신기해. 이걸 갖다 댔더니 아까보다 다리가 오므라들어. 자, 그럼 다시 물어본다. 저 B 숟가락은 전기 떼었을까 안 떼었을까? 오므라들었어. 다른 사람 조용히 해. 전기 떼었을까 안 떼었을까 아들? 떼었어? 떼었어? 내 예쁘게 쳐다보고 있어 새끼야. 떼었어 안 떼었어? 띄었어요. 띄었어? 확실해? 네. 무슨 거? 마이너스. 야, 나 아무 짓도 안 하지 않니? 그냥 쳐다본 거잖아. 자, 책 들고 일어나. 일로 와. 넌 앞으로 여기 고정석. 고추 따 오늘 안에? 고추 따서 걸어? 너무 좋다. 야, 종족 보정을 해야 되지 않아? 빨리 와라. 자, 꼬맹아. 자, B를 갖다 댔더니 다리가 오므라들었다? 오므라들었다는 건 여기서 미는 청력이 약해졌다는 얘기죠. 왜 약해졌어? 마이너스의 전하가 줄었다는 거죠.
왜 줄었어? 없어진 건 아니니까 위로 끌려 올라갔다는 거죠. 왜 끌려 올라가? 여기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었기 때문이죠. 빨리 안 와? 그래서 됐죠? 이렇게 다리가 더 벌어지면 같은 극을 띠고 있다는 거고요. 다리가 오므라들면 반대극을 띠고 있다는 얘기죠. 됐어? 그래서 B는 플러스를 띠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알겠어? 자, 근데 A를 갖다 댔을 때 아까 다리가 더 벌어졌잖아. 자, 평균적인 크기로부터 더 벌어진 거리가 플러스 1cm 더 벌어졌다면 얘 갖다 대니까 아까보다 얼마 움직였냐면 오므라들었어요. 오므라드는 방향으로 1.5cm 움직였어요. 됐어? 네. 그러면 A가 더 센 적일까? B가 더 센 적일까? A를 갖다 댔을 때는 금속박이 1cm 움직였어요. B를 갖다 댔을 때는 금속박이 1.5cm 움직였어요. 누가 더 센 적이? A야, B야? B. 그래서 이 금속박이 움직이는 정도가 더 클수록 더 센 전기를 띠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다. 맞습니까? 이 세 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만든 게 검정기라는 아니었어요. 이게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만든 거고요. 납득합니까? 납득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나 궁금해. 굳이 이 검정기를 같은 극을 만들어야 되는 건 인정. 같은 극을 만들기 위해서 무조건 이 세 단계를 거쳐야 될까? 대거나 광전이가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 그러면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하는 너를 가만히 있고요. 자, 네. 검정기를 위아래를 같은 극을 띄게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아는 대로 방법 얘기해 보세요. 10개. 이렇게. 네. 아! 10개요? 위아래 같은 극을 띄게 하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만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거예요.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댔다, 손가락 댔다가 동시에 치우며 같은 극이다. 이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됐죠? 위아래 같은 극을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맞아. 아, 이거를 마찰을. 됐죠? 근데 그래도 돼요. 됐죠? 대가리를 막 손으로 마찰시켜도 돼요. 됐죠? 무식해 보이긴 하지만 그 방법도 가능하다. 됐죠? 마찰시킨다. 세 번째. 전기를 뗀 대전체를 아예 붙여버리세요. 됐어?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전기를 뗀 대전체를 붙이는 순간 여기에 드글드글한 전자들이 전기를 안 띈 곳을 뭐하니? 이동해 가 버리죠. 그러니까 여기도 무슨 그?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가 돼요. 됐어? 이렇게 도체에다가 전기를 띤 물체를 갖다 붙이는 순간 무조건 그 전기가 같아집니다. 알겠어? 같은 극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한 번에 위아래 같은 극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붙여버리면. 됐죠? 세 번째. 네 번째.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 안 해. 물리 시간에 생각이 멈출 거면 와서 배우는 게 없어요. 같이 머리가 팡팡 돌아가줘야 돼요. 방법. 송원 선생님은 맨날 얘기했지. 전자가 윗껍질로 올라가서 뭐 한 번째 껍질로 가면 탈출하는 거잖아. 전자를 탈출시키면 되지. 탈출시키기 위해서 뭐만 주면 돼? 에너지. 무슨 에너지 줄 거야? 빛에너지 주거나 열에너지 준다. 빛에너지를 줘서 원래 중성이었던 검정기에서 전자를 탈출시켜 위아래 같은 플러스를 만드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니? 멋진 말? 광전효과. 알겠냐? 열 주면 되죠? 열 에너지 먹어도 전자가 튀겨나와요. 맞아요? 그건 에디슨 효과. 알겠냐? 이름만 거창해. 알겠냐? 전자를 탈출시키면 된다. 전자를 빛에너지를 줘서 탈출시키면 광전효과고요. 그렇죠? 열에너지를 줘서 탈출시키면 에디슨 효과라고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됐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검정기라고 하는 아이의 역할을 제대로 알고 가자. 이게 중학교 심하다. 알겠냐? 과거 입시에서는요. 얘를 같은 극으로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설명해라 이렇게 나왔었어요. 하겠냐? 대부분 아이들은 한두 개까지만 얘기하고 멈추거든요. 나머지를 얘기할 수 있는 아이들은 결국은 선행이 됐느냐라고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알겠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25페이지의 7번이요. 금속박이 벌어진 상태로 있는 검정기의 금속판에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가까이 가져갔더니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대전체를 근처에 가져간다는 얘기는 검정기가 위아래가 같은 극으로 대전되어 있다는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거야. 깔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검정기가 위아래로 같은 극을 띠고 있어. 금속박이 벌어져 있는 상태.
됐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내가 전기를 띠고 있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플라스틱 막대를 근처에 갖다 대.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금속박이 더 벌어졌대. 이제 알겠니? 금속박이 더 벌어졌대요. 그러면 얘네들이 위아래가 무슨 극이었다는 얘기야? 얘랑 같은 극, 마이너스 극으로 대전으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여기 있던 전자가 밀려서 내려오면서 청력이 더 세지니까 다리가 더 벌어지겠죠. 알겠어? 그래서 더 벌어진다는 얘기랑 같은 극이었다는 얘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금속판과 금속박이 같은 극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보면 얘가 플러스면 어때? 얘가 마이너스인데 얘가 플러스를 갖다 대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일이 발생할까? 다리가 오므라들겠죠. 반대극이니까. 반대극이니까. 왜? 플러스를 갖다 대면 여기 있는 전자가 끌려 올라가죠. 그럼 전자의 개수가 줄겠죠. 그러니까 오므라들겠죠. 근데 꼬맹아, 이 새끼 더럽게 센 플러스야. 더럽게 센 플러스. 아이! 더럽게 세다니까! 그럼 더럽게 안 쓸 때와 더럽게 쓸 때의 차이죠. 무너지는 정도가 다르다. 오므라드는 정도가 다르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더럽게 세다니까. 적당히 센 게 아니고 더럽게 세다니까. 밑에가 플러스가 되지. 더럽게 세다라고 하면 오면아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쪽 빨아들인다는 거죠. 플러스. 쪽 빨아들여서 그럼 쪽 빨아들이면 중성되잖아요. 더 쪽 빨아들인다니까. 그럼 얘가 뭐가 되니? 플러스가 돼. 됐어.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마이너스의 세기가 줄어드니까 다리가 오므라들겠죠. 그랬다가 중성이 되니까 붙겠죠. 그랬다가 더 빨아들이면 둘 다 플러스가 되니까 다리가 다시 뭐 할까? 벌어져. 그러니까 너무 센 반대극을 갖다 대면 다리가 오므라들었다 다시 벌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이런 일도 가능하다. 이런 일도 가능하다. 무릎에서 나오죠. 학교 시험에도 나오고. 학교 시험에도 나오겠어? 이런 거? 넌 학교가 어디냐? 나오나 이러고 물어보고. 아 나오나요? 그건 네가 중학교 2학년 때 경험을 해봤으니까 네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모를 수도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된다. 납득해? 하겠어? 어려운 거 있으면 빨리 얘기해. 얼굴 표정 점점 다크해지지 말고. 알아들어? 하겠어? 오케이. 그래서 24, 25페이지는 제가 여기까지만 짚어드릴 거예요. 또 질문. 내가 짚어준 거 말고. 없어? 자 넘길게. 26, 27에서요. 됐죠? 아까 몇몇 사람들 질문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어요. 2번하고 3번은. 다 이해됐어? 이해된 거야? 다른 사람 질문 없어? 내 돈 내고 내가 배우러 온 거야. 모르면 질문해. 넘겨. 자, 28, 29에서 5, 6, 7, 8 중에서 질문. 7번. 5번, 7번. 그쵸? 5번, 7번이죠. 자, 5번을 풀어본 친구들이 있어서 뭐 대단하네? 라고 생각했어요. 5번은요.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 그래서 전기를 가장한 역학인 거죠. 자, 꼬맹아. 네요. 이렇게 건물 위에서 공을 수평으로 던져. 얘 어떤 운동해? 얘 무슨 운동해? 포물선 운동하죠. 됐죠?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땅바닥으로 떨어지죠? 왜 그래? 중력의 네. 얘를 수평으로 던졌지만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아래 방향으로 뭘 받아서? 중력이라는 힘 받아서. 맞아요? 됐죠? 네, 그 그림 다시 봐. 얘죠? 배운 거 응용 안 해? 여기가 전기장 방향이에요. 전기장 방향이면 여러분들이 납득하셔야 되는 게 전기장 방향 이쪽 아니잖아요. 이놈의 새끼들이 씨.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아니잖아요. 전기장 방향이 어느 쪽이야? 아래. 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는 전기장이라고만 얘기 나왔죠. 됐어. 우리는 이 전기장 대신에 뭐 배웠어요? 중력장 배웠죠. 똑같은 거예요. 됐어. 네. 전기력이 아래로 작용해요? 중력이 아래로 작용해요? 힘이 아래로 작용한다는 거잖아. 근데 얘를 수평으로 던졌다는 거잖아. 그럼 작용하는 힘 방향과 운동 방향이 90도야. 그래서 얘는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질 거야. 이 얘기야. 알겠어? 알겠어. 이게 응용 범위 안에 들어있대요. 말도 안 되는데 그렇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물체를 수평으로 던졌는데 힘은 아래로 작용하니까 얘는 중력장에서 운동과 똑같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날아갈 거라고. 그랬을 때 기억나니? 힘이 아래로 작용할 때요. 수평 방향은 무슨 운동한다 그랬어? 선생님 저거 마이너스 전화인데. 네? 마이너스 전화라서 반대. 전기장 방향이 어디예요? 아니 이게 아, 이 새끼가 마이너스라서 어쨌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간다는 거 뿐이죠. 됐죠? 난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마이너스 전화야. 네. 자, 그러면 얘가요.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갈 때요. 꼬맹아, 수평 방향은 무슨 운동한다 그랬어? 빨리 얘기해. 수평 방향은 무슨 운동? 등속 운동. 왜?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기억나니? 기억나니?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얘는 등속 운동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던진 속력에다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걸린 시간을 곱한 만큼이 수평으로 간 거리야. 기억나? 기억나? 그래서 수평으로 간 거리, 수평으로 간 거리는요, 수평으로 던진 속도에다가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을 곱하면 돼.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얘는 수평으로, 물론 여러분들 그림은 이쪽으로 이렇게 붙었지만, 됐죠? 수평으로 간 거리가 얼마였어? 4D. 인 거죠. 맞아? 그리고 수평으로 던진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거 구해달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도 몰라요. 이것도 구해야 돼요. 이런 얘기야. 됐어? 그래서 나는 수평으로 던진 속도 V를 구해야 되는데 결국은 V는 얼마입니까? T분의 4D로 계산하면 끝나. 알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구하면 되겠어? 무조건 어떻든 간에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 T를 알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목적이야.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나머지 자료를 분석해야 돼. 2분의 1.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떨어진대요. 이 떨어진 거리가 거기 D라고 줬어요. 이 거리는 4D라고. 물론 방향은 반대지만 되겠어? 네. 낙하 거리가 D래요. 그럼 꼬맹아, 처음에는 수직 방향으로 됐죠? 속력이 얼마였니? 0이었다가 자유낙하한 거지. 중력만 받아서. 얘는 중력 대신에 전기력만 받아서 자유낙하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자유낙하할 때요. 낙하거리 구하는 방법. S는 꼬맹아 외운 거 기억나? 2분의 1.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기억나지? 근데 얘는 처음에 속도가 얼마였어? 0이니까 이거 없어지지. 그래서 우리는 낙하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였지. 그랬을 때 난 이걸 이용해서 뭘 구해야 돼? 시간. 맞죠? 그러면 시간은 이거 루트 A분의 루니 2H 요거지. 맞아? 대신에 낙하거리를 D라고 줬으니까 D 집어넣으면 되지. 됐지? 그리고 문제는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이지. 가속도 구하는 식 A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잖아. A는 M분의 F. 됐죠? 자, 여기에서요. 저 전하를 가지고 있는 물질의 질량이 M이라고 줬어. 그럼 M도. 됐어? 그리고 얘가 받는 힘은요. 중력장에서는 중력이라는 힘을 받겠지만 전기장에서는 전기력이라는 힘을 받겠죠? 보면 전기력 구하는 식. 전기력. 어떻게 구해? 여기서 뭐 줬니?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라고 줬니? 2라고 줬지. 그리고 얘 전하량이 얼마라고 줬니? Q라고 줬지. 그럼 아까 얘기했지. 전기력은 얼마나? Q이다. 이거 대표문제잖아. 됐어? 그래서 가속도가 이렇게 구해진다. 이게 가속도의 정체다. 이걸 여기다 넣으면 된다. 되겠어? 네. 그래서 가속도를 여기다 넣으시면 거꾸로 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Q, 2분의 M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게 시간이야. 알겠어? 필요한 거 하나하나 추적해서 가는 거예요. 됐죠? 네. 탐정처럼 추리하는 거야. 추리. 자, 그래서 이거 시간 구했으니까 시간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되겠어? 역수로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루트 2 D M 분의 Q2라고 하는 시간에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4D를 곱하면 돼요. 이게 맨 처음에 던진 속도라고. 나중에. 근데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얘를 루트 안으로 넣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안으로 넣을 거니까 이게 16 D제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약분을 하고요. 얘 날라가고요. 보여? 그래서 얘는 루트 n분의 얼마니? 8 Q 2 D 이런 모습이 된다고. 이게 속력이라고. 알겠어? 생각을 끌고 갈 수 있어요. 자, 근데 그거를 잘 푼 친구들도 있고요. 저런 모습이 나온다. 됐어? 네. 그래서 얘는 전기장을 가장한 사실은 포물선 운동이었다.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몇 번 해달라고 했죠? 5번 다음에 7번 그림과는 절연된 실에 매달려 정지해 있던 대전되지 않은 물체 A, B 사이에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막대를 놓았을 때 A는 막대에 끌려와 붙어 정지하고 B는 막대에 끌려와 붙었다가 밀려나왔다. 자, 이거 설명했죠? 계속 붙어있는 애는 누구? 뭡니까? 부도체. 붙었다가 떨어지는 거 누구? 도체, 금속. 알겠습니까? 네, 판별됐죠. 자, 그림 나는 가에서 정지한 B를 대전되지 않는 검정기 금속판에 가까이 가져갔을 때 금속박이 벌어지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근데 꼬매가 생각해봐. B는 붙었다가 떨어졌지. 근데 붙었었지. 그럼 무슨 극을 튈까? 마이너스에 붙었어. 무슨 극이 될까? 붙는 순간 다 같아진다 그랬지. 마이너스를 띄게 돼. 그래서 밀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B가 마이너스를 띄게 됐는데 거기에다가 검정기 옆에 갖다 댔어. 그랬더니 금속박이 벌어지는 정지한 B를 대전되지 않는 검정기에 금속판에 가까이 가져갔을 때 금속박이 벌어진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B는 마이너스를 꼈어요. 자,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B에다가 대전되지 않는 검정기를 근처에 이렇게 갖다 댄 거죠. 얘 무슨 급? 얘 무슨 급? 플러스. 얘 무슨 급? 마이너스로 대전되겠죠. 얘네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러면 이때 A가 도체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A는 계속 붙어있으니까 부도체예요. 그 다음에 니은 가 상태에서 A, B 사이에서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이 작용합니까? 라고 했어요. 가 상태에서 A, B는 이랬죠. A는 무슨 거? 계속 붙어있으니까 플러스. B는 무슨 거? 마이너스. 그럼 밀어내지 않고 당기겠죠. 납득해라. 자, 그 다음에 지금 나에서 금속박은 마이너스를 띱니다. 당근. 알겠습니까? 이렇게요. 나는 밥 먹고 이 집만 하니까 간단하겠지만 너네는 처음 보는 문제야. 쉬울 수 없어. 이런 느낌이야. 됐냐? 됐죠? 이걸 저번 주에 자기네들이 한 거야. 간단하게 잠깐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 테스트 볼게요. 눈으로 한번 훑어봐요. 아까 틀리면 죽여버려 이씨. 너희들 힘들게 모두 쳐서 만들 거야. 틀리기만 해 이 새끼들.
빨리 마무리. 자, 1분이다 다 부른다. 찍을까요? 엄마야 전화 좀 해봐. 야, 우리 2월달부터는 실내에서 마스크 벗어도 된다 했으니까 와, 벗은 얼굴 한 번씩 맞아요. 보자. 벗었는데 이상하게 생겼기만 해. 내 새끼는 확 그냥 잘생긴 척 하다가 막 벗었는데 막 이상하게 앉아있고 막 기대한다. 마스크 벗었는데 박보검 앉아있길. 박보검 이길 기대한다. 막 마스크 벗었는데 정준아 막 이런 거 나오면 모른다. 좋아요. 정준아. 잘생겼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막 어머니들한테 설명하면서 마스크를 벗어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을 잘 못 보겠어요. 마스크 벗으면 잘생겼을까요? 그랬더니 어머니들 한결같이 네 라고 얘기하시고 마스크 벗는 게 훨씬 더 잘생겼어요 우리 애는 막 이러시던데. 자, 우리 다음 주에 마스크 한번 오픈식 한다. 세수하고 와라 이 새끼들아. 다음 주 2월 달이니까 마스크 오픈식 한다. 마스크 쓴 게 더 나아. 나는 마스크 벗으면 훨씬 더 예뻐. 여민준, 너 학부모 상담 주간이다. 행동 제대로 하자. 자, 선생님은 마스크 벗으면 엄청 예쁜데. 그럼요. 너무 예쁠까봐 쓰고 있는 거다. 이미 많이 벗으셨죠? 나 아니야. 나는 항상 쓰고 있어. 마스크 쓰고 있는 거 너무 힘들어. 자, 갈게요. 읽어보자, 바꾸자. 그래서 다음 주에 바꾸고 11명 있길 바라자. 정준아 강퇴당한다, 이 새끼야. 벗었는데 정준아. 사유 죽여버린다. 자, 1번 순서대로요. 비례, 반비례. 2번에 동글, 3번 X, 4번 동글, 5번 X. 자, 6번에 1, 7번도 1. 자, 제가 8번 답을 봤는데 틀린 사람이 3명인가 4명인가 있더라고요. 8번에 2. 한 명 찾았죠, 여기. 9번에 5, 10번에 2. 지금 저희 반 이름이 뭐죠? 뭐? 한 명 찾았어 또? 저희 반 이름이 뭐예요? 저희가 이름은요 T2반이에요. 자, 마지막 개수 확인. T2요?
키. 티트 주시면 티투는 뭔데? 아, 수학 관련 티투야? 살아있어요. 한 명 있어 여기? 네? 뭐라고? 티투인데 왜? 뭐가? 수학자 이름이 티투라고? 네. 티토. 티토? 티기수. 티투? 네. 뭐 한 사람이야? 수학. 수학자 중에서 어떤 업종이 있을 거 아니야? 거지 같은 공식을 만들어. 절대부동식 만드는 퍼즐. 절대 부등식? 아 절대 못. 절대 부등식은 아는데 절대 부등식은 뭐야? 그 A 플러스 B는 2 루트 AB보다 크다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 근데 이거 그거 과거 면접에서 문제야. 아니 그게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좀 공식이 있어요. 그게. 너네는 무조건 수학자, 과학자는 싫잖아. 걔라서 싫은 게 아니잖아. 근데 티트는 살아있다니까요. 아, 살아있는 사람이야? 네. 그래서 그러구나. 암살도 다. 암살 대상이야? 네. 수학자라는 이유만으로 암살당할 수 있는 거야? 네. 진짜 외롭다. 자, 아직 계세요. 10개 했어요. 자, 10개 중에서 태희 8개. 틀린 거 빨리 확인해. 연호 10개. 현준 8개요. 8개. 민준 10개. 저 개새끼 목소리 좀 크게 해, 이 새끼야. 동아 10개요. 어? 10개요. 10개. 유한 9개. 9개. 8번. 정호. 나 정호 가야지. 태민 9개요. 9개. 10번. 지우 10개. 10개. 성현 7개요. 8번. 뭐가? 8번 있다고 새끼야. 시원 준호 10개요. 10개. 승현. 자, 제가 설명해야 되는 거 빨리 확인. 10번 10번. 5번, 10번. 자, 5번 보시면 전기력선 위에 한 점에서 그 접선 방향과 그 지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을 서로 수직합니까?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전기력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플러스 전화하고 마이너스 전화가 있어. 전기력선을 그렸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실제로요. 이 지점 중 여기에다가 플러스 전화를 놓으면 어디로 움직입니까? 사실은 전기력선은요. 여기에 플러스 전화를 무수히 많이 흩어놨다고 치고 그 순간에 걔가 움직이는 방향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연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플러스 전화를 여기다가 놓으면 얘가 이렇게 가니? 아니죠. 됐어. 플러스 전화는요. 그 지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접선 방향으로 나갑니다. 됐어. 이 지점에다 놓으면 접선 방향 이쪽. 이 지점에다 놓으면 접선 방향 이쪽. 그걸 부드럽게 곡선으로 연결하는 게 전기력선이라고. 됐어. 그랬을 때 플러스 전화가 움직이는 이 방향이 바로 뭐야? 전기장 방향이죠. 맞냐? 그러니까 전기장 방향과 접선은 일치해야 된다고. 일치한다. 수직하지 않다. 알겠어? 이 얘기하는 거야? 됐죠? 전기력선은 플러스 전화가 움직이는 방향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연결해 놓은 것 뿐이야.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전기력선 중에 일부분에다가 플러스 전화를 놓으면 얘가 접선 방향으로 튕겨 나가는데 이게 바로 전기장 방향이야. 실제로 전기장 방향. 그래서 플러스 전화가 움직이는 방향이 전기장 방향이잖아. 그 다음에 10번 가볼게요. 그림과 같이 균일한 전기장 영역에 플러스 전화로 대전된 입자를 놓았더니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직선 운동을 하면서 속력이 증가하는 걸 봤어요. 자, ABC는 입자의 이동 경로상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고 AB 사이의 거리와 BC 사이의 거리는 뒤로 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보면 실제로요. 어떤 물체가 가고 있어요. 어떤 물체가 가고 있는데 가면서 속력이 점점 빨라져. 2m/s, 3m/s, 4m/s 이렇게 속력이 점점 빨라져. 이유가 뭘까? 힘을 받아서. 어느 방향으로?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속력은 빨라지겠죠. 자, 가면서 속력이 점점 느려져. 그거는 얘가 힘을 받았다는 거죠. 속력이 빨라지거나 느려져서 힘을 받는 건 맞습니다. 됐지? 어떤 방향이냐가 중요하죠.
속력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는 운동 방향과 어느 방향?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별되겠죠. 근데 얘는요. 지금 가면서 A, B, C를 통과할 건데 가면서 속력이 점점 뭐해졌대요? 속력이 증가했답니다. 그래서 물체가 가고 있는 동안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 여기가 C점인데 가면서 속력이 점점 빨라졌다는 얘기는 물체가 가는 오른쪽 방향이 전기장 방향이었다는 얘기죠. 이해되겠어?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전기장 방향이 오른쪽을 향하는 거구나. 그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X축 방향을 향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돼? 네. 자, 그랬을 때 입자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A와 C에서 같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이때 점점 속력이 증가했고 A, B, C는 입자의 이동 경로상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고 A, B 사이의 거리와 P, C 사이의 거리는 D로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입자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A와 C에서 같습니까? 라고 했는데 혹시 이게 간격 같은 게 보입니까? 아, 균일한 전기장이라고 써있네요. 균일한 전기장. 자, 균일한 전기장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단지 방향만 안 가르쳐 줬는데 우리는 방향을 알게 됐어요. 가면서 속력이 빨라지니까 전기장 방향이 플러스 X축 방향인 걸 알아냈고요. 균일하다는 얘기는 간격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간격이 일정하면 작용한 힘의 크기가 뭐하다는 거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작용한 힘의 크기는 Q인데 전하의 색이 일정하고요. 전기장의 세기도 일정하니까 받는 힘의 크기가 일정해. 받는 힘의 크기가 일정하면 꼬맹아 가속도가 일정하겠죠.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져요.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A점을 지날 때 받는 힘의 크기나 C점을 지날 때 받는 힘의 크기 같습니다. 알겠어? 균일한 전기장이니까. 알겠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디귿 A에서 B까지 운동하는 동안 입자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은 B에서 C까지의 운동하는 동안 입자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보다 작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꼬맹아. 이렇게 균일한 거리 D를 간다고 시작. 그래서 균일한 거리 D를 간다고 시작. 그러면 여기에서의 속력이 2고 여기서 3이면 여기는 4겠니?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제곱이죠. 자, 이 똑같고 가격도 똑같아요. 간거리가 같으면 두 물질의 속력의 제곱 차이가 일정해야 되겠죠.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얘는 속력의 제곱이 얼마예요? 4니까 16. 얘는 얼마예요? 9. 빼면 얼마예요? 7. 됐어? 얘는 얼마예요? 이거 9. 요 사이의 속력 차이 볼게요. 얘는 4. 얼마예요? 5밖에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럴 수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간거리가 똑같으려면 두 개의 속력 차이가 똑같아서 여기도 5만큼 요 차이가 5만큼 나든지 여기도 5만큼 나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는 5고 여기는 4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렇게 된다. 되겠죠? 자,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증가할 때 B에서 C까지 운동하는 동안 입자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보다 작습니까? 라고 했는데 운동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은 B에서 C까지의 운동하는 동안의 운동 에너지보다 작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같은 거리를 가요.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어때야 되니? 같은 거리를 가요.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어때야 됩니까? 라고 하죠.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요. 여러분들, 요거 넘기시면 뭐 나온다 그랬어요? AS 2분의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그래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얘가 M분의 F니까 요거 넘기시면 됐어. 네, 뭐 나와요? 2분의 1 MV 제곱. 됐죠?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 뺏값 나오죠. 맞죠? 이거 나오죠? 자, 그게 바로 알짜임의 한 일이야. 이래? 이 식이 이렇게 바뀌어. 그러면 요 F가 뭐라고 했어? Q, S, E, M, V, V 제곱 마이너스 V 제곱 이거죠. 자, 그랬을 때 간거리가 똑같고요. 간격이 똑같아요. 그러면 그 간격에서의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어떻게 되니? 같게 나와요. 누가 더 크다 작다가 아니고 같게 나와요.
됐죠? 네, 같은 크기의 힘으로 같은 거리만큼 밀고 갔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같게 나와야 된다. 알겠습니까? 네, 요거를 여러분들이 1에너지 정리해서 배웠었어요. 맞죠? 네. 자, 같은 힘으로 같은 거리만큼 물질을 밀었어요. 그랬을 때 RGIB 한 일이 똑같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같아야 된다. 누가 더 크다는 얘기 할 수 없다. 이해되니? 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10번에 기급 보기가 훨씬 더 내용성이 있네요. 그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RGIB 한 일이 같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변화량 무조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요. 다른 질문? 없어요? 네, 10분 마셨다가 진로 나가죠.